안녕하세요. 강승민 운동일지 채널 운영하고 있는 강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그 파워리프팅을 선수로서 접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수단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운동하는 게 스트렝스나 기능성 이런 거 자체를 좀 추구하고 있기도 하고, 파워리프팅을 진짜 순수하게 어떤 스포츠로 접하시는 분들보다 그 몸을 만들기 위한 수단, 그 중에 이제 파워빌딩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은 그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이제 분할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하 분할이어서 그 월수금은 상체, 화목토는 하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고, 상체 하는 날은 보통 밀기랑 당기기 뭐 이 정도, 하체는 이제 스쿼트, 데드리프트 나눠서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상체고, 상체 중에서도 이제 밀기를 저는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밀기에 이제 프리웨이트는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제가 좋아하고 많이 하는 운동인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깨를 넓게 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광배 빼고 라인업 자세를 잡고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동작이 이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근육들이랑 뼈에 긴장을 걸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프레임을 키우거나 어깨를 넓히기 제일 좋은 운동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를 제일 좋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는 팔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팔 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사실 가동범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데, 팔 길이가 긴 사람들은 팔꿈치가 굉장히 아래로 많이 내려오면서 접히기 쉽고, 그 상완이 돌면서 이쪽 어깨 쪽에 충돌 같은 걸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가동범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모빌리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행적인 연습들을 좀 하고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체형에서 팔이 좀 짧은 편이라서 굉장히 유리해서 잘하는 편입니다. 매일매일의 최대 중량을 훈련을 하는 루틴을 하고 있고, 웜업부터 시작해서 무게를 계속 올려서 그 날의1RM을 보통 측정을 해요. 그때까지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데일리 맥스를 완성을 하고 나면은 강도 RP라고 하는데, R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RP를 내려서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볼륨 세트들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회 3세트 100kg으로 수행을 했고,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 이제 강도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M랩이라 그래서 최대 개수 반복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웜업에는 3분 정도, 그날 최대 중량을 들기 직전에는 5분 정도까지 가져가고, 볼륨 세트에서는 3분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 힘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5분까지 다시 늘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파워리프터랑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벤치프레스를 주 종목으로 안 가져가요. 그 오버헤드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서브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두 세트 정도 맥스를 가져가고, 원래 이제 무게를 계속 다르게 가져가요. 그래서 어떤 날은 200kg까지, 어떤 날은 180kg 맥스, 뭐 140kg 맥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감량 중에 있어서 1RM의 80%는 잘 넘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70% 정도 맥스 한번 하고 100kg으로 맥스 한번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였어요. 원판을 돌리면서 이제 등 쪽에 있는 견갑골의 움직임이랑 상완 어깨의 움직임을 같이 싱크를 맞춰줘서 그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가 밀리거나 통증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구분하면은 흉추 모빌리티 스트레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다치는 위치가 가슴 스트레칭 되면서 이 위치, 그다음에 어깨, 팔꿈치 쪽인데, 그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모션 중에 갑자기 팔꿈치가 벗어나거나 어깨가 밀리거나 하는 게 있는지, 저는 이제 항상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데일리 맥스 훈련법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 뭐 제가 140kg를 들어봤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뭐 컨디션에 따라서 120kg밖에 못 든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150kg를 들 수 있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날 얼마나 들 수 있을지 알아야 되는데, 감에만 의존을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면은 바벨을 드는 속도, 내가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속도랑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느려지거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날 중량 최대치를 정하고, 팔꿈치가 꺾이거나 하면 교정에도 참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랩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배, 렛은 광배고 플라이 날다잖아요. 날개짓을 나타내는 운동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이나 어깨를 움직일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뼈가 견갑골이에요. 이렇게 생긴 뼈. 그래서 이제 이 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모이거나 열리거나, 그리고 위로 들리거나 내리거나, 뭐 후인, 전인, 거상, 하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랩플라이 동작을 보면 모았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풀었다가 이 동작에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제 몸무게, 100kg 정도 되는 몸무게가 저항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모션의 안정화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점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들린 상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상급자 동작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는 견갑 모빌리티랑 안정화 훈련에 가깝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 맨몸 코어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뒤에 잡은 부분을 제외하면은 코어가 일직선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무게를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건데, 직근 전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코어에 있는 직근 전체 안정화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들 대부분 뭐 때문에 많이 하죠. 이제 운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경력이 이제 9년, 10년이 되어 가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해봤는데, 뭐 피라미드 훈련, 역피라미드 훈련 뭐 다양하게 해봤는데, 제일 저한테 맞는 거는 헬스장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웜업을 해서 최대 중량을 찍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단위 모집이나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결론은 제일 쌩쌩할 때 제일 큰 힘을 내는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뒤를 가져가면 된다라는 방식이거든요.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아서, 들어오자마자 웜업 간단하게 하고
하고 바로 이제 최대 중량까지 들고, 최대 중량까지 달성했으면 그 뒤에는 조금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쌓으면서 자세 체크하고 볼륨 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리프팅의 선수가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능성, 근비 대 스트렝스 모두를 추구를 하고 싶고, 지금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량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이게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파워리프팅 선수들이, 배 나온 선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뭐 지방이 많이 쌓이는 운동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 정상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5kg 이하에서 보면은 굉장히 근육질인 선수들이 많아요. 어차피 체급제 스포츠인데 그 동일한 몸무게를 채우는데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좀 린한 바디로 그 어느 정도 근육을 다시 체지방을 날리고 근육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쭉 증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렝스 기반 운동들도 보디빌딩 대회 수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몸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